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트의 빵 코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한 조각의 빵이 앞으로의 삶을 몇 년 더 늘릴 수도, 조용히 빼앗아갈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60세가 넘은 뒤에도 예전과 똑같이 빵을 고르고 계신다면 이미 몸속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모두 비슷해 보이는 빵들이지만 어떤 것은 혈관을 살리고 어떤 것은 염증을 키우며 노화를 앞당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전혀 모른 채 매일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빵을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소화효소는 최대 40%까지 줄어들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40대, 50대에는 별 문제 없던 빵이 60대 이후에는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염증 수치를 끌어올리며 세포 단위의 노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아프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피곤함이 늘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배가 더 쉽게 더부룩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순간 심장과 혈당,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경고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9만 3천 명을 무려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빵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43%나 낮았고 잘못된 빵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평균 7.2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단순히 빵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의 길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빵의 종류가 혈관 건강, 염증 반응, 혈당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선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빵 4가지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빵 4가지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1위 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종류이며 최근 연구에서는 이 빵을 하루 2장만 먹어도 관절 통증이 크게 줄고 기억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빵은 이미 당신이 다니는 마트에 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 60세 이후 빵 선택이 왜 생명과 직결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가 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같은 음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빵처럼 매일 먹는 음식은 그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소화 과정이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약해지는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소화효소의 분비량은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이 말은 곧 예전과 똑같은 빵을 먹어도 몸은 그것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신진대사의 변화가 겹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는 느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정제된 빵이나 잘못 선택한 빵은 소화되는 순간부터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떨어뜨리며 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반복적인 혈당 롤러코스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키우며 눈에 보이지 않게 노화를 앞당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고 식후에 쉽게 졸리며 예전보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조차 빵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60세 이후 잘못된 빵 선택이 동맥 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세포 단위에서 노화를 가속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60세 이후의 빵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어떤 빵은 혈관과 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어떤 빵은 매일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건강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빵을 먹어야 하고 어떤 빵을 당장 끊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빵들 가운데 일부는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빵이 몸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것은 빵의 순위였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빵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위는 통곡물도, 호밀도,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건강빵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이 특정한 빵을 하루에 단 2장만 먹었을 뿐인데 65세 이상 성인들의 관절 통증이 47%나 줄어들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는 31%나 향상됐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닌 아주 평범한 빵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빵이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마트에 이미 진열되어 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칩니다. 반대로 집에 늘 쟁여두고 먹던 익숙한 빵들 중 일부는 60세 이후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흔들며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식단 추천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할 빵 4가지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빵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앞으로 빵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소개할 빵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먹어야 할 빵은 수천 년 전 인류가 곡물을 먹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빵입니다. 바로 발아 곡물빵입니다. 이 빵은 곡물을 바로 갈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에 담가 싹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 뒤 가루로 만들어 구워냅니다. 단순한 과정 같지만 이 순간 곡물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변화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 소화 시스템은 복잡한 전분과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낍니다. 발화 과정에서는 곡물 안에 들어있던 전분과 단백질이 더 단순한 형태로 분해되기 시작해 위와 장이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화 곡물빵은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더 편안하고 식후 더 부룩함이나 가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효과는 느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UCLA 인간영양센터 연구에서는 소화 불편을 겪고 있던 65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발화 곡물 빵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결과 73%가 복부 팽만, 가스, 위 불편감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선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하던 피트산이 최대 81%까지 감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발화 곡물빵은 단순히 건강한 이미지의 빵이 아니라 60세 이후 약해진 소화력과 장 환경을 실제로 고려해 만들어진 선택지입니다. 조용히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영양 흡수를 돕는 이 빵은 첫 번째 단계로 바꾸기에 가장 부담이 적은 빵이기도 합니다. 발화 곡물빵의 진짜 가치는 소화가 편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은 곧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발화 곡물빵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빵은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화 곡물빵의 혈당 지수는 36으로 일반 통밀빵의 51이나 흰빵의 75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60세 이후 불안정해진 혈당 조절에 있어 이 차이는 몸이 받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영양 밀도입니다. 발화 과정은 곡물 속에 잠자고 있던 영양소를 깨워줍니다. 비타민 C는 최대 600%까지 증가하고 비타민 B군은 약 300% 늘어납니다. 여기에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새로운 식물성 화합물까지 생성됩니다. 독일에서 60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발화 곡물빵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혈중 엽산 수치가 42% 상승했고 비타민 B12 흡수율 역시 38%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고령층의 최대 40%에서 나타나며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신경 손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화 곡물빵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빵은 방부제가 거의 없어 일반 빵처럼 진열대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냉동 코너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온에서는 며칠밖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냉동된 상태에서 바로 꺼내 토스트해도 식감과 풍미가 살아있고 견과류처럼 고소한 맛과 촘촘한 조직감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한 장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지는 이유입니다. 이 빵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몸을 회복시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60세 이후 식탁에 올려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빵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먹고 있는 이 빵은 60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빵으로 지목됩니다. 바로 흰빵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편안함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흰빵은 입에 넣는 순간부터 몸속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후폭풍은 더 커집니다. 흰빵은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의 90% 이상이 제거되고 비타민과 미네랄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빠르게 흡수되는 전분뿐입니다. 이 전분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췌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이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흰빵 한 조각이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당뇨 위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은 만성 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뇌에선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2022년 발표된 한 신경학 연구에서는 흰빵을 자주 섭취하는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29%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빵 한 조각이 조용히 뇌 건강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흰빵이 염증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흰빵을 먹은 뒤 장내에서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 신호는 관절과 혈관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흰빵을 자주 먹는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무릎 통증, 손가락 관절 뻣뻣함, 아침 강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겼던 증상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매일 먹는 이 빵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평범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가장 빠르게 문제를 만드는 빵. 이것이 흰빵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빵은 이보다 더 교묘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이름과 포장 뒤에 숨어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흰빵만큼이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흰빵보다 더 교묘한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약속하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몸을 속이는 빵입니다. 바로 시판 통밀빵입니다. 포장에는 큼지막하게 통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색도 갈색이라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빵이 흰빵과 거의 다르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통밀빵은 진짜 통밀가루가 소량만 들어가 있고 주성분은 여전히 정제 밀가루입니다. 여기에 색을 내기 위한 메가 시럽이나 캐러멜 색소가 더해져 갈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런 빵은 섬유질 함량이 낮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흰빵과 거의 같은 혈당 지수를 가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를 몸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숨겨진 당분입니다. 시판 통밀빵 한 조각에는 평균 3-5g의 당이 들어있으며 이는 혈당을 자극할 뿐 아니라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이 빵은 그 균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통밀빵을 주로 섭취한 고령층에서 복부 팽만, 잦은 가스, 만성 변비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는 글루텐 구조입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빠르게 발효된 통밀빵의 글루텐은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남아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고 관절 통증이나 피부 가려움, 이유 없는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런 신호들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원인을 빵에서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이 빵의 가장 큰 위험은 착각입니다. 나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경계심은 사라지고 섭취량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성분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빵은 이보다 더 달콤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빵은 겉모습과 이름 때문에 가장 많이 속는 빵입니다. 바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밀빵입니다. 포장지에는 큼지막하게 통밀이라고 적혀 있고 색도 진해 보여서 건강해 보이지만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정제 밀가루가 주재료이고 통밀은 단지 색과 이미지를 위한 소량의 첨가물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빵은 흰빵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몸에 작용합니다. 이런 가짜 통밀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정제 밀가루와 첨가당이 많은 빵은 이 균형을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변비, 설사, 복부 팽만이 반복되고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천천히 진행돼 스스로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빵은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가벼운 선택이라 믿는 빵입니다. 바로 식빵과 크루아상 같은 가공도가 높은 빵들입니다. 특히 버터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은 60세 이후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포화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 내 염증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빠르게 악화됩니다. 겉으로는 소량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큰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빵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빵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트에서 손이 가는 방향이 바뀌고 그 선택이 매일의 컨디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빵을 집어들 것인지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빵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위험을 가진 빵이 있습니다. 바로 시판 통밀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밀이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선택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판 통밀빵이 진짜 통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밀가루를 기본으로 하고 통밀가루를 아주 소량 섞은 뒤 색을 진하게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나 당밀을 첨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빵은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재료가 통밀이 아니라 정제 밀가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속 반응은 흰빵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되며 염증 반응도 함께 따라옵니다. 캐나다에서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시판 통밀빵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흰빵 섭취 그룹과 혈당 변동 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만 통밀이었을 뿐 몸은 이를 그대로 정제 탄수화물로 인식한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첨가물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들어간 유화제와 방부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과 소화 불편, 원인 모를 관절 통증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믿었던 빵이 오히려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이 빵은 맛있고 달콤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장 빠르게 혈관을 늙게 만드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설탕과 시럽이 들어간 달콤한 빵들입니다. 식빵에 꿀이나 잼을 바른 정도가 아니라 반죽 단계부터 설탕, 옥수수 시럽, 과당이 들어간 빵을 말합니다. 이 빵들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그 상승폭도 큽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단순히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상당 부분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근육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복부와 혈관 주변에 더 쉽게 쌓입니다. 2021년 심혈관 연구에서는 이런 달콤한 빵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 저하 위험이 3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당장은 달콤한 만족감이 있지만 몇 시간 뒤에는 극심한 피로와 허기가 찾아오고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혈당 롤러코스터는 심장과 뇌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며 결국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조금 달콤한 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빵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같은 빵이라도 어떤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혈당, 장, 관절, 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 어떤 빵을 손에 들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60세 이후의 몸은 분명히 다른 답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훨씬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흰빵보다 더 교묘한 함정을 가진 빵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시럽이 첨가된 가짜 통곡물 빵입니다. 포장지에는 통밀, 곡물, 식이섬유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지만 성분표를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설탕, 옥수수 시럽, 포도당 시럽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이런 숨은 당분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빵을 먹으면 처음에는 흰 빵만큼 혈당이 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한 피로감과 허기를 유발합니다. 이 반복적인 롤러코스터는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남기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통곡물 표시가 있는 빵을 자주 먹는 고령층 중 실제로는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섭취한 그룹에서 복부 지방과 중성 지방 수치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만 믿고 선택한 빵이 몸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빵은 부드러움을 강조한 식빵류입니다. 이 빵들은 오래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화제와 각종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장 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 장은 이미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식감 계량제가 들어간 빵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에서 장누수 증후군과 만성 복부 불편감이 더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속은 편한 것 같지만 장벽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빵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빵을 어떻게 고르느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포장 앞면의 문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분표에서 밀가루가 첫 번째, 설탕이 그 다음에 나온다면 그 빵은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재료가 단순하고 발화 곡물이나 통곡물이 명확히 적혀있는 빵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빵을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순간부터라도 선택을 바꾸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매일 먹던 한 조각의 빵이 관절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60세 이후의 몸을 지키는 진짜 선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식탁 위의 빵부터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